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7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뭐 어제 뉴스 같은 게 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. 뭐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최근에 보던 섹터 그대로에다가 뭐 이제 대왕고래 정도 뉴스 하나 있는데, 그거 추가하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뉴스도 그렇고 미 증시가 오늘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 쪽이 좀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. 엔비디아가 어제 장전 한 1% 2%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도 4%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104 주변에서 좀 마무리를 지었고, 오히려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AMD는 어제는 좀 힘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점은 없었던 것 같고, 일라이릴리 뭐 2.3%, 나머지 빅테크들 무난하고, 메타는 목표가 뭐 조금 상향,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른 것 같기는 한데,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좀 땡기는 XR 메타버스 섹터 이쪽은 좀 아니죠. 자,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고, 일단은 미 증시 그래서 뭐 기술주도 1%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은, 지금 뭐 증시는 테마가 뭐 추가되거나 뭐 뉴스가 붙으면 그걸 이제 좀 중요하게 보면 되겠지만, 지금 그것보다 이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시황이 조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겠죠. 그래서 R 공포 하루 만에 극복한 거 해가지고 뭐 니케이 사상 최대폭 반등,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한 50에서 60%좀 많이 청산됐다. 이제 뭐 한 3, 40% 남아 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부분은 요거인 것 같아요. 엔캐리 트레이드 저 관련해 가지고 청산돼서 이제 좀 청산되는 게 이제 좀 진정세다. 혹은 대규모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. 이번에 그래가지고 일본 은행 금리 인상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세계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, 일단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붙기는 했죠. 세계에서 한 대씩 좀 욕을 얻어먹고 있다.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게 그냥 마무리가 될지, 아니면은 대규모 매물이 뭐 한 번 좀 더 나올 수도 있다. 즉 시황이 안정되는 요소는 아직은 없어요. 그대로 그냥 불안한 요소는 계속 있기는 하다는 거. 그래서 거세지는 미국 연준 책임론 9월까지 1.5% 금리 인하 주장. 이거 금리 인하 1.5% 지금 해야 된다. 근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, 폭락 장세 하루 만에 진정. 이게 하루 만에 진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엄청 급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메꾸는 느낌이지, 아직 그 하방에 대한 압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. 고개 드는 미국 침체 공포 과장론.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에이 막 그런 거 지금 뭐 9월달 뭐 금리나 뭐 빅스텝 뭐 1.5% 해야 된다? 아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. 지금 미국 경제 침체, 경기 침체 그 정도는 아니다.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9월달에 인하폭 0.25%면 충분하다. 이게 금리 인하폭이 그냥 막연히 크면 좋은 거 아니야? 지금 빨리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이 금리 인하가 또 격하게 빅스텝 0.5 뭐 아니면 갑자기 긴급하게 금리 인하 이런 게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. 할 수도 있지만,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한 측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.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면 지금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냐.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면 금리 인하를 0.25가 아니라 빅스텝으로 갔다가 0.5%씩 시작하겠냐. 이거 지금 경기 더 안 좋은 것 같다. 이렇게 또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, 물론 그거는 결국 금리 인하가 얼마를 하는지, 혹은 뭐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 그 이후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, 그냥 금리 인하 나오면은 무조건 지수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다라기보단 이런 부분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은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시황은 지수 결국 버티냐 마냐인데, 뭐 어제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, 일단은 이 최근 저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주려고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를 뭐 무조건 100% 절대 안 깬다 이건 아니지만, 그래도 지지 구간, 저항 구간 과거로 좀 넘어가도 꽤나 의미 있던 구간이기는 해요. 계속 의미 있던 구간이고,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어제 너무 과한 건 있었거든요. 과하게 낙폭하고 이제 반등을 시켜놨는데, 일단은 버텨준 거죠.
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그 뭐 엔캐리 트레이드든 저런 게 좀 크게 부각되는 뭔가 악재성 이런 게 새롭게 좀 등장하는 게 아니면은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막 위아래로 이렇게. 근데 이 저점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깨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, 깨면은 오히려 그곳은 또 다시 기회 구간이 되지 않을까,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, 이거 100% 절대 안 깨 라는 생각보다는 혹시나 뭐 악재성 뉴스라던가, 결국 지금 시장은 베이스는 그거예요.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. 시장 자체는 똑같아요. 지금 아직 불안해요. 불안 요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뭔가 막 이슈 막 부각되다가 한번 툭하고 깨는 거 아니야? 깰 수 있지만, 깨면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좀 반등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일단 1차적으로 쉽게 깨기는 어려울 것 같다. 이 구간. 대신에 그냥 깨진 않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은 좀 위아래로 크게 옆으로 좀 계속 하방 압력이 있긴 있을 텐데, 옆으로 좀 기는데 위아래로 큰 변동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변동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지금 가미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냥 막연히 나 이거 이렇게까지 돌릴 거니까 꽉 묶어놔야지 라기보다는, 수익을 좀 지수 돌리면서 주면은 좀 챙기고, 내려오면은 또 그 현금 확보했던 걸로 이 정도 하락이면 좀 또 다시 볼만하지 않나? 슬쩍슬쩍 분할매수 들어가다 또 돌리면 챙기고, 이런 식의 이제 매매가 조금 살아남는 데는, 최소한 지수가 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생존 위주로 갖다 하는 게 좋기는 해요. 계좌 포트를 조금씩 항상 현금 확보하겠다, 이런 마인드. 자, 그리고 뭐 대선 후보 연설 있고, 오늘 뭐 이제 8월 8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이제부터 고용 지표, 뭐 실업수당 이런 거 청구 건수, 노동 그 고용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묶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25일 부산 세계 지질 과학 총회, 뭐 요거 정도가 있고, 자, 뭐 트럼프랑 해리스 관련주는 그대로 묶어보면 돼요. 뭐 이쪽은 뭐 좀 새롭게 보기보다는 트럼프도 재건 위주로 가장 대표적이죠. 그리고 나스닥 돌리면은 비트코인 시리즈들,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북주들,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, 그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나랑 낙태 관련 권리, 이런 것들. 그래서 뭐 트럼프 관련해서 SG부터 뭐 SY 스틸텍, 대무, 현대해버다임, SY, 뭐 유신 등등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재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, 그다음에 뭐 SY 스틸텍이랑 SG 이런 것들은 좀 강했던, 시장 대비 좀 강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.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고, 그다음에 그 해리스 관련해서는 마리아나는 우리바이오, 오성첨단 소재, 얘네들이 이번 하락에서도 가장 일단 좀 빠릿하게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죠. 그만큼 미국 대선 이슈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세게 보는 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 영향력도 있고,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중간중간 뭐 언급 나오는 것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서울시 폭염위기 심각으로 좀 격상, 그래가지고 폭염 재대본, 뭐 사상 첫 가동. 그래서 이제는 이쪽은 좀 변압, 전선, 이쪽이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을 넘어가면은 저거 식량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오늘부터는 이제 좀 차트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. 전저점을 이탈을 하거나 뭐 이런 구간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면은, 지금은 차트는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뭐 물론 이런 지지저항 구간 앞에서 요게 이제 좀 돌파하면 대의 관점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. 대의 관점에서 좀 중요할 수 있는데, 큰 흐름에서는 지금 모든 종목이 위치가 어딜까요? 앞에 산이 다 있어요. 왜? 주가, 지수, 급락 따라서 주가들이 다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돌리는 움직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이미 다 앞에 이런 식으로 갇혀 있습니다. 갇혀 있기 때문에 차트를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, 의미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죠. 뭐 신고가 위치에 있다거나 뭐 일정 바닥권에서 팍 하고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닌, 시세를 줄 거 주고 뒤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앞에 산에 갇혀 있다. 모든 종목이 지금 다 포지션이 비슷해요.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해 두시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불안 요소는 계속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스라엘, 레바논 저기 중동 지역 이제 여행 금지
원래는 뭐 그냥 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뭐 권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면 안 돼 하고서 금지로 더 올려서 발령이 났고, 자,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원해요. 이쪽은 확실히 원해요.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. 뭐 겉으로 뭐 휴전, 협상 이런 내용은 있지만 뒤에서는 계속 헤즈볼라 뭐 지휘관 사살하고 뭐 어디 습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고, 이란도 미사일 발사대가 이동하는 게 좀 포착됐다. 그래서 이게 뭐 발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발사 안 할 거면은 이동시키는 이유가 거의 없겠죠. 그래가지고 이동시키는 거는 좀 뭔가 뒤에 타격을 위해서 이동하는 거지 않나. 그리고 하마스도 새 지도자를 또 다시 세웠어요. 근데 이제 이스라엘 기습 공격 설계했던 시나르라는 인물을 좀 새 지도자로 좀 세웠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런 건 성향에 따라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, 전쟁 불사 이란 미사일 공격 준비하고 있고,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 공격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 가능하다 이런 식의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포지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에 드론 공격해가지고 뭐 19명 부상 등등, 중동은 뭐 날마다 좀 짜잘짜잘하긴 한데 계속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직 이란이 메인으로 갔다가 타격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그리고서 이란 내일 OIC 회의라는 게 좀 있다고 하는데, 여기서 이스라엘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지해달라 호소 예정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거치고 실제로 일단 5일은 좀 지나가서 뒤에 이런 티샤베아브 기간, 유대교 명절 이때 뭐 좀 타격이 나올지. 그래서 중동 지역은 일단 계속 불안 요소가 이어지고는 있어요. 그리고 그 중동 관련 주들이 좀 안 밀리거든요. 안 밀려요, 확실히. 뭐 좀 방산 쪽은 치고 나가죠. 이런 식으로 뭐 휴니드, 스페코 막 돌아가면서, 그리고 대성 하이텍, HVM 이런 애들은 쉽게 안 죽어가지고 좀 치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, 얘네들을 좀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냥 이제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요 종목들의 세력들은 지금 이란이 한 번은 중동 뭔가 타격이라던가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단기적으로 힘을 조금 더 쓰려고 하는 대금들이 좀 계속 누적이 돼요. 2천억 막 2천억씩 날마다 터지고, 뭐 얘는 애초에 좀 대금 안 터지는 애지만 흥구석유도 3천억씩 지금 4일 연속, 어제도 뭐 1600억 계속 날마다 대금이 좀 누적되는 게 좀 특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는 이제 시간에서는 좀 해운 강하긴 했었는데, 자, 중동 지역 요소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산 섹터,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성 하이텍, HVM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뭐 납품, 즉 전쟁이 되면은 그런 것들 뭐 방산이라던가 그런 거 납품 이슈로 갖다 엮일 수 있는 애들이고, 휴니드 스페커는 그냥 방산인데 테마성을 엮는 거겠죠. 뭐 중동 지역 뭐 전쟁 나오면은 뭐 불안해진다 이런 거. 그리고서 중동이니까 이란 껴있으면은 그래도 산유국, 원유 관련 주들, 그리고 해운, 후티 방문 통해 가지고 홍해 뭐 이스라엘 가는 것들 더 괴롭히지 않나 이런 것들이나, 이제 뭐 천연가스,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그 가자지구 앞에 앞바다에 천연가스 생산 그쪽은 뭐 타격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같이 엮이면서 요 정도 종목이 일단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지수가 어중간하다 싶으면은 좀 해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외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이런 게 뭐 이제 기후도 그렇고 좀 식량 관련 이슈들도 해지로 같이 엮이죠. 그래서 뭐 식량도 미래 생명 자원부터 해가지고 뭐 자주 보이는 뭐 사료 시리즈. 자, 그리고 대한고래는 35억 배럴 존재 확률이 90%다. 좀 일단은 뭐 140억 배럴이랑 좀 달라요. 이게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. 원래 140억 배럴 막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잖아요. 근데 140억 배럴 이상 존재 확률은 좀 10%다. 즉 이게 총량 그게 좀 작게 줄어든 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존재 확률에 따라서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갈리기는 하죠. 그래서 뭐 요 안에서 뭐 이제 좀 조율이 될지 모르겠는데, 이거는 좀 시장이 열려서 어떻게 반응하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배럴이 그래도 35억이면 뭐 아예 적진 않네, 뭐라도 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겠네 해서 좋게 받아들일지, 일단은 뭐 존재 확률이 90%라고 하니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
좋게 반응을 할지, 아니면 야 이전에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35억 배럴이면 뭐 4분의 1, 5분의 1,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그렇게 좀 안 좋게 받아들일지.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여서 하락을 하면은 뒤에 뭐 다른 이슈들 통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고, 왜? 요거는 어차피 기자분의 생각이기도 하고, 아직 그 시추를 떠보진 않았잖아요.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. 확률이고 모르는 일입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에다가 지금 일단은 요 내용에서 요거는 이제 시장이 좀 좋게 반응할지 안 좋게 반응할지는 좀 열려봐야 아는데, 시추 물리 검증 계약을 이제 해외 기업이랑 뭐 좀 진행을 하고 있다. 계약 체결해가지고 외국계 기업이랑 경쟁 입찰 통해가지고 계약 체결해서 물리 검증 진행하고 있다. 요런 부분. 그래서 즉 한측에서는 사업이 그래도 진행되네.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나쁜 것보다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시리즈들, 가스 시리즈들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애들이 좀 여기는 있기는 하죠. 동양철강도 전저점 이탈하면 좀 계속 반등이 나오고, 화성밸브는 상대적으로 진짜 셉니다. 진짜 세고,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 어디일지 모르지만 보통 얘기 나오면은 GS 글로벌, 그리고 뭐 태강, 그리고서 뭐 한선 엔지니어링, DK라 이런 애들이 최근에 좀 해외 외국계 기업 엮인다 싶으면 좀 이제 반짝반짝했던 그 정도 애들이기 때문에, 저런 종목들 혹시 오늘 좀 반짝하나? 시장이 안 그래도 테마가 좀 비어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월 800만 명, 티몬, 위메프 이런 것들이 좀 해체 수순이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그 쿠팡이나 뭐 SSG나 이런 것들 좀 반사 이익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큐텐 관련해서 KCTC, 동방, 플레이디, 뭐 예스24, 모비데이즈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나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네는 이제는 그냥 뭐 차트에서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것들을 좀 노리는 그런 애들이죠. 어차피 메인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테마가 살짝은 어중간한 건 있어가지고. 자, 그리고 뭐 미국 상무부 SK 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4.5억 달러 지금 예정. 거기다가 어제 일단 엔비디아 좀 좋기는 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소식이 좀 아쉬웠거든요. 삼전이랑 하이닉스. 조금 그 당일 추이에서 이제 양매도 나오면서, 물론 상승 마감이긴 한데 갭 뜬 걸 최고점으로 마이너스로 또 밀리면서, 아니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지만 고점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하락 마무리를 지었죠. 혹시나 저 키워드랑 엔비디아 상승 이런 걸 통해서 아직 낙폭은 얘네는 조금은 더 돌려줄 법하지 않나 싶어서, 얘랑 이제 반도체 시리즈들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DI, 엑시콘, 네오셈, YC, 이수페타시스 등등 반도체 종목들 같이 묶어 돌려주나. 그리고 바이오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금리나 뭐 첨생법 이슈들 똑같고, 시장에서 강한 애들은 그대로 강해요. 와, 알테는 뭐 또 하루 만에 또 신용 막혔네요. 키움은. 그래서 이쪽은 뭐 오락가락 하는데, 일단은 뭐 좋은 종목들이 하반기 금리 인하 그래도 좀 실제로 수혜 받는다거나 이런 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오늘 뭐 테마 자체는 똑같이 일단은 해치 테마는 뭐가 됐든 눈에는 두고, 해치 테마는 눈에 둬야 되고, 지금 시장은 당일 추이, 미국 선물 이거 꼭 중요해요. 엄청 중요하고,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, 2차 전지 이쪽은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애들이고, 변압전선은 뭐 그냥 시장에서 또 별거 없으면 또 반짝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. 자, 그 외에는 트럼프랑 해리스 관련 주들은 11월 대선까지 좀 계속 봐야 되고, 큐텐 키워드 일단은 뭐 좀 해체 수순이다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이거 외에는 뭐 그렇게 좀 땡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해치는 뭐 방산, 원유, 해운 요게 이제 중동 세트, 중동 3세트고, 그다음에 식량이랑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까지. 거기다 어제 뭐 신규 상장 이건 또 시간에 또 10% 오르긴 했더라고요. 어제 장중 그래도 좀 대금이 많이 터지기는 했죠. 돈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, 자, 시장이 한동안 좀 어중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어중간한 게 그래도 좀 조정 나오고 하면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위아래 변동성 생각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셌던 애들은 반등 빠딱빠딱 바로 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데이 트레이딩이 좀 난이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좀 강한 종목들 시장 아직 회복된 거 아니기 때문에
진짜 강한 종목들 나오는 그런 거를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할지, 아니면은 우선적으로는 좀 평상시보다는 아직은 좀 비중을 낮추면서, 대신에 이제 눌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좀 계속 있어요. 거기서 뭐 반등 나오고 또 밀리고 오락가락 하는 것들 계속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황 불안함은 아직 살아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